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나 말의 배설물을 이리저리 굴리며 먹이로 삼는 쇠똥구리. 요즘엔 찾아보기 쉽지 않죠.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됐는데요. 태안군이 이 쇠똥구리 복원에 나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모래 언덕인 신두리 해안사구. 한우 2마리가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쇠똥구리 복원을 위해 풀어놓은 소들입니다. 현재 암소 2마리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 언덕에 갑자기 한우가 등장한 이유는 뭘까? 과거 신두리 해안사구는 쇠똥구리 서식지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가축 방목이 금지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쇠똥구리 복원을 바라던 주민들은 4년 전 돈을 모아 한우를 마련했지만 관리 등이 어려워 방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안군이 복원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우는 지난 3월부터 사구로 나오게 됐습니다.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고 국내에서 자연 복원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우를 방목하는 주된 목적은 2004년도에 국내에서 멸종된 쇠똥구리에 대한 그 복원 사업과 함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소는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포함된 배설물에서는 쇠똥구리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료 대신 풀만 먹고 있습니다. 사료는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료에 그 항생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집에 있는 그 재배하는 콩을 삶아서 주고 절대적으로 사료 같은 걸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은 소가 살기 적합한 환경이 서서히 갖춰지면 쇠똥구리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식지 조성을 위해 충북대와 함께 주변 식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한우도 5마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쇠똥구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다른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쇠똥구리 자체 그 유충을 그 국립생태원이든 아니면 보존하고 있는 곳에 요청을 해가지고 유충을 방사를 해서 밀도를 좀 높여가는 방향이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태안군은 자연 복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국내에서 사라진 쇠똥구리가 태안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최근 청양군 의회가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미뤄지면서 최악의 경우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요청한다! 요청한다! 청양군 청합광장에 학부모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피켓을 든 학부모들은 청양 시내를 행진하며 가족문화센터 승인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6일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이 부결되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육 학습 시설이 부족한 청양군에 가족문화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애들도 좋은 공간에서 놀 수 있고요. 진짜 의원님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꼭 재단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복지만 하지 말고요. 애들 복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요. 이 기회에 애들한테 찾을 권리를 돌려주세요.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은 청양군의회에서 지난 3월과 6월 3차례 부결됐습니다. 군의회는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기존 계획처럼 청양여자정보고 부지 활용을, 군은 예정 부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변경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문화센터 건립에 국도비 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양군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2022년까지 사업 추진 기한을 늘리는 한편 군의회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하고는
저희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의회하고 저희가 의원님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저희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양군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청양군의회 임시회에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 태안에선 요즘 뽕나무 열매인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농사법과 해양성 기후가 만나 수확량과 단맛이 배가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설하우스 천장을 뒤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뽕나무. 가지를 살짝만 건드려도 열매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제철을 맞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이달 초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가 현재 출하가 한창입니다. 4년 전 5곳에 불과했던 태안 오디 농가는 현재 27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재배법이 성공을 거두면서 급속히 확산한 겁니다. 나무 모양을 알파벳 Y자 형태로 기른 건데 높이가 낮아져 사람 손길이 닿기 쉽습니다. 또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 바람이 잘 들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병충해가 적고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예, Y자 수영은요, 원 가지를 길게 뻗게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양만큼 가지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40kg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태안의 해양성 기후 덕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고 일조량이 풍부해 단맛이 강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당도를 재봤더니 오디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1kg에 8,000원에서 만원 선, 항산화 물질 등 기능성 성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72톤을 생산해 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 매장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오디가 음료나 즙, 생과 형태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엿본 태안군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해 오디를 지역 대표 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서는 오디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수확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Y자형 수영과 오디 수확망을 전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지리적 특성이 만나 생산성과 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태안 오디. 새로운 지역 특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소개하는 칭찬 릴레이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고로 2팔을 잃었는데도 염전을 운영하면서 이웃들을 돕고 있는 강경환 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강경환 씨가 지목한 두 번째 칭찬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저는 맹정우 시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오일뱅크의 피동석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려운고 소외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굳은 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산 대산읍의 한 산골 마을. 할머니와 어린 증손자가 단 둘이 살고 있는 집에 피동섭 씨와 봉사단이 방문했습니다. 마당을 무성하게 뒤덮은 수풀을 걷어내고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도 치웁니다. 대산 석유화학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 씨는 23년 전 직장 동료 몇몇과 뜻을 모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 공부방을 지어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계시고 그리고 학생이 3명, 초등학생 3명의 열흘 정도의 공사를 시작을 해서 공부방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처음 10명이었던 봉사단체는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100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 외에도 PC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만 10여 개입니다. 집수리 봉사를 위해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 도배 자격증을 따기도 해 서산에 맥가이버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딱 시작만 하면은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고 또 그 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충분히 다 해낼 수 있고 또 하고 나니까 야 이걸 우리가 해냈구나 그런 큰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집을 또 찾게 되고 발굴하게 되고 이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도움을 받아서 모두가 잘 살길 바란다는 피동섭 씨. 소외된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고쳐주며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50살 A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4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바지락 캘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우리 바위 두르건 어치면 앰프로 빨리 나오라고 가족들이랑 전부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사망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2~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호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서산시와 자원봉사자들이 고파도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도배와 같은 집수리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라 주민들은 그동안 복지관이나 병원 한 번 가기에도 어려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크게 호응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집안 곳곳에 헌 벽지를 떼어내고 새 벽지를 바릅니다. 싱크대에 묵은 때를 벗기고 녹슨 수도꼭지도 새 걸로 교체합니다. 혼자 살며 집수리인 엄두도 못 냈던 어르신은 말끔해진 살림살이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수도꼭지 지금 한 20년 만에 고치는 거예요. 난 그거 못 고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오셔서 보고서 고쳐주신다고 속이 시원하죠. 감사합니다. 마을회관은 주민들을 위한 일일 복지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출장의료원에선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이 이뤄집니다. 수지요법으로 귀 지압까지 받으니 쌓였던 피로도 풀리는 듯합니다. 내가 딴 데 같으면 자주 나가는데 코로나 해갖고서 요새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들 오셔서 이렇게 좋은 큰 저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서산 구도항에서 배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파도.
주민 1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60세 이상인 섬마을입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서산시 직원 등 60여 명은 고파도를 찾아 집수리와 도배, 의료봉사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육지에 비해 복지 혜택이 소외됐던 곳이라 봉사자들도 더 보람을 느낍니다. 이 섬에는 그 육지와 다르게 그 봉사활동 할 거리가 다르거든요. 소소한 게 많은데 이렇게 와서 어른들이 많은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나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고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취임 2주년을 맞은 맹정호 서산시장도 가장 오지에서 봉사에 참여하며 초심을 다짐합니다. 오늘 봉사하면서 땀 흘리니까 괜찮고요. 봉사자들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딴 섬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이번 봉사는 다음 달까지 서산 우도와 분점도, 웅도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관광업과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금융과 주점, 귀금속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천만 원으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 가운데 2%를 충남도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 지역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가 모두 200원씩 인상됩니다. 충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모두 2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위는 6년여 동안 버스요금 동결로 운송 수입이 감소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으로 카드 할인 수수료를 기존 50원에서 100원으로 인하하고 교통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시내버스 1,600원, 농어촌버스 1,500원으로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와 정건영 세한대 실용음악과 교수가 충남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온라인을 통해 홍보대사 위촉식과 학생 질의응답, 희망 메시지 전하기 등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남 출신인 백종원 대표는 외식 경영 전문가로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건영 교수는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로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충남 교육 정책을 알리고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은 보건의료원과 6개 보건지소,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코로나19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또 만리포와 몽산포 등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 100명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입합니다. 체온이 정상일 경우 손목밴드를 착용한 뒤 입장이 가능합니다. 군은 해수욕장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하루 2차례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